자, 조용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법사위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7분으로 넣어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사위의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다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전원 합의체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따로 배당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배당이 아니라 배정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사실 자체를 깨는 내규를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은 그 제3조에 전원 합의체는 전원 합의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전원 합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면 굳이 제3조를 둘 필요가 없고 그 앞에 2조에 전원 합의 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이라는 조항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돼 있지 법의 제목이 이 내규의 제목이 사건 배정에 관한 내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배당에 관한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 조직법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 심리 우선권을 부에다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에서 그 재판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오히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모든 사건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의 추상적인 권한과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각종 내규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이것이 관행인 것이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정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건 배당의 원칙을 정하여서 대법원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내규를 벗어난다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배당 원칙을 깬 것이 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깼다, 보장을 안 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정의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정의의 전제 조건. 실질적 정의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상식과 공정입니다. 공정, fairness, 절차적 정의, 다른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관한 내규 규정을 한 번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법 원장이 바꿀 수가 있는 규정이 요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규정도 신속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른 조항에 가도 또 대법원장은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속성을 이유로. 그러면 이 사건만 신속성을 이유로 한 번이 아니고 이례적인 예외를 5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공정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정의롭지 않은 것이 되겠죠. 정의의 전제 조건을 깨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걸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탄핵 소치를 피하기 위해서 결코 직권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듭된 변론서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PPT 첫 번째 한번 봐주시죠.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일회성, 첫 번째 5가지 문제점 중에 한번 보시죠. PPT 1번에 부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 해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PPT 첫 번째와 PPT 두 번째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PPT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를 보시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적어도 그 합의 기일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한다. 이것도 위배했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를 두 번째로 지정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PPT 4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합의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원장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것도 대법원장이 예외성을 적용한 겁니다. 그다음 PPT 다음 보시죠.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2조에 따른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까 장경태 의원님이 과연 보고했는지, 언제 보고했는지, 보고 여부와 보고 날짜를 달라라고 한 것, 바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사건 기록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더군요. 기록을. 담당 사무관은 사건 기록을 대법관실에 인계하거나 대법관실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를 작성해서 기록 인계 시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는다. 영수 날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을 달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 PPT 8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이렇게 부기를 해놨어요. 이미 기록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추정. 하나는 실제 기록이 이 날짜 이전에 이미 갔다를 일부러 명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명기했겠느냐? 기록 본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됐다. 넉넉 잡아 9일밖에 안 됐다. 어떻게 7만 페이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적어도 35일 동안 봤습니다. 늘려잡기 위해서 기록 볼 수 있는 시간을 소급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기록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한 번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실제 기록이 올라간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안 적었다라는 얘기가, 날짜를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허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명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압 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은 전압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언제든지 대법관들이 이제 전압 심리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내규를 다 폐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문화 됐다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사건 이후 지기현의 윤석열 구속 석방 이후 모두 바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의 사건은 내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법원조직법 이제 7조 1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전압에서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그 내규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이제 소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규에 따르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 1호에 해당하고, 또한 3호 저기 이제 사회 갈등 대립 해소가 필요한 사안이고, 6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전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압으로 진행하는 데 누가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대법관들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모두가 판단했습니까? 4월 23일 날 밥 먹으면서 판단했습니까? 예, 전압 판결문에 따르면은 수석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전압 판결문에 따르면은 아니 주어가 생략됐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예, 뭐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럼 기록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전압 판결문에 처음 피고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록의 성질상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렇게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이 그 규정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이제 그 전압 심리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압 사건으로서 사건에 접근해서 검토할 수 있고. 전압의 재판장은 대법원장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말하기에는 불충스러우니까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이 그랬습니까? 기일 지정 자체가 대법원을 상징하는 분은 대법원장이고 전압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렇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기일 지정권이 있고, 다만 기일 지정에 대한 요청권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면은 전체 대법관들에게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누가 했는지. 전원합의 체제하자고 대법관 한 명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재판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제가 재판 이유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전원합의 체제했는지. 나경원 의원님만 안 떠들시면 질서가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한 명이라도 얘기했어요. 한 명도. 관심도 아니고 이심전심으로 대법원이 전원합의 체제 해주면 됩니까? 네, 아니, 자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구원 보고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 사항은 비공개인 것처럼 이제 합의 심정을 형성하고 또 합의하라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연구원들의 보고서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기록이 어떻게 접근했고 보고서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제출 여부 시기를 묻는 겁니다. 심정 형성의 과정에 다 아니 들어간다라고 보기 그것을 때문에 확인서 방식이나 여러 방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네. 재판의 합의 과정의 일부로서 아니 합의 과정의 일부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그것을 그 날짜를 누군가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기록 인수인계서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록 인수인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제 질의서가 와서 이제 답변을 보냈다고 들어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2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인수인계하면서 이미 기록 위에 있다라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아주 같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 없는 거죠, 사실. 법원의 아마도 공문서가 추가로 나중에 날개 달아가지고 그냥 무관하게 기록 이미 올라가 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네. 듣기로는 이제 주심이 배정되는 그 날짜에 이제 모든 기록은 이제 원래 주심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원래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제 전압 사건을 했기 때문에 3월 28일 접수했을 그러면 때부터 다른 전압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날개 달아가지고 함부로 출처 불명으로 그렇게 기록 추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법원 공문서가 그렇게 관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기록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2일이 아니라 그 한참 전에 벌써 이제 기록 검토를 위해서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읽힙니다. 네, 읽히지만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접수 날짜에 그 4월 22일이라는 그 날짜에 기록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죠. 행정처장님은 행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저 뒤에 우리 복소연 증인께서 웃겠어요. 우리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러겠는데요. 아니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연구보고서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질문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5월부터 질문했는데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시각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니 어떻게 법원의 처장이 와서 저런 걸 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변론을 하시는 겁니까? 국감위원으로서 채통을 좀 지키세요. 표현 안 했지만 사실상 이거 위증입니다. 위증. 스캔해서 확인 좀 했다고 하셨어요. 문서만으로 판단한 경우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